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심리학을 통해서 같이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연구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강력한 사례 몇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가로막대 두 개가 있죠? 어느 쪽이 더 길어 보여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위에 있는 게 더 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막대의 길이는 완전 똑같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뇌가 저 뒤에 있는 철길, 저 배경을 보고는 뒤에 있는 게 더 멀리 있으니까 저게 더 길어야 맞는 건데? 하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착시 현상이 비단 길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도 진짜 유명한 건데요. A랑 B 사각형 한번 보세요. B가 훨씬 밝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A랑 B가 똑같은 회색이에요. 믿기시나요? 우리 뇌가 저 원기둥 그림자를 보고 저긴 그림자니까 실제로는 더 밝을 거야 하고 자동으로 색을 보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보신 이런 착시 현상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편향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주변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걸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편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격을 생각할 때도 똑같이 작용해요. 혹시 혈액형별 성격이나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인데도 와, 이거 완전 내 얘기다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도 그런 편향의 일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뇌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쵸?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시오패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유능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는 특히 두 가지 정반대의 성격 유형 사이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한쪽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무슨 일이든 다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게끔 길들여진 에코이스트. 이 둘의 만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이 에코이스트들은요, 보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주목받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둘째,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일단 내 탓부터 하고, 셋째, 남들보다 유독 자기 자신한테만 엄격하고, 넷째, 남한테 조금이라도 패기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갈등은 피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좀 해당되시나요?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역학을 이해하고 나면요,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미묘한 설득의 기술들입니다. 이 문전박대 기법이라는 거 되게 재밌어요. 영업사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살짝 갖게 돼요. 바로 그때 원래 하려던 훨씬 작고 합리적인 진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왠지 들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알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너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똑같은 정보인데도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가 이 수술은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정보는 똑같잖아요. 근데 환자가 느끼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당연히 생존율 90%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술을 결정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갑옷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김경애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쁜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보다 한 수 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맞서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잘 파악해서 영리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만만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김경일 교수님은 세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다른 사람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둘째,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좀 못해도 괜찮은 초보자로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인데요. 혹시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낼 때 내 머리 뒤에 거울을 한번 둬보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화내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거울로 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 꼴사나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확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어 전략 외에도요, 우리 일상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심리학 도구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심리학 도구 상자에 쏙 넣어둘 만한 꿀팁 몇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기분이 좀 꿀꿀하세요? 그럼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쫙 올려서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얼굴 표정이 거꾸로 뇌에 영향을 줘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다 보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중요한 발표나 면접 전에 너무 떨리세요? 그럴 땐 껌을 씹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아주 원시적이어서 뭔가를 씹어서 먹고 있다는 건 지금은 호랑이한테 쫓기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게 된대요. 그래서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유용한 기술인데요. 누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그럴 땐 그냥 그 사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어색한 침묵을 못 견딘 상대방이 내 대답이 부족했너?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술술 풀게 될 거예요. 이건 진짜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웃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굴 쳐다보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찰하면 그 그룹 안에서 누가 누구랑 친한지 그 숨겨진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몰래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뇌의 착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우리 마음을 다루는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